미국으로 유학을 간 후 저는 친구의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성숙하고 우아한 매력은 저를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우리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 생활비도 아끼고 공부도 서로 도울 수 있을 거야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깊이 고민하지 않고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친구의 집으로 이사한 뒤 그녀와 더 자주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서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와인을 꺼내며 오늘 하루도 수고했으니 한 잔 어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술 기운에 우리는 예상치 못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고백하였고 그녀도 술 마셔서인지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그날 밤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야기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 저는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저희 상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부모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간방을 들락거리며 양아치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오래전부터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셨고 제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17세였을 때 할머니가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고 결국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출세해라 라고 당부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으로 제 손을 토닥이던 할머니의 모습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저는 깊은 슬픔에 잠겨 어떻게 모든 일이 지나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오랫동안 보이지 않던 아버지가 불쑥 나타나 할머니 집 문서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던 모습뿐입니다. 다행히 친인척들이 도와주어 장례식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는 생전에 이런 상황을 예상하셨는지 이미 자신의 집을 처분하고 그 돈을 모두 제게 증여해 두셨습니다. 그 덕분에 아버지의 협박과 폭력에도 저는 끝까지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돈은 저에게 큰 책임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돈을 제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를 가슴에 새기며 악착같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낮에는 학교 수업에 집중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매일 피곤했지만 할머니를 떠올리며 힘을 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미국에 있는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돈과 제 꿈을 품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차츰 공부와 생활에 익숙해졌고 좋은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기숙사에서 생활했지만 집세와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 룸메이트를 구했습니다. 그러다 민수라는 한국인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민수는 나와 비슷한 나이였지만 그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혹시 모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김서연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수와 친해진 후 자연스럽게 그의 가족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이혼 후 아들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미국으로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나중에 민수와 대화를 나누다 알게 된 이야기지만 김서연은 40대 초반으로 22살에 일찍 글을 낳았고 국내에서 전 남편과 매장을 운영하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제가 이후 김서연에게 직접 들으면서 더욱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김서연은 남편과의 이혼 후 한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아들 민수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2층짜리 주택을 매입하고 작은 매장을 운영하며 안정된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강인하고 독립적인 그녀의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민수와 저는 같은 한국에서 온 동년배라는 공통점 덕분에 금방 친해졌습니다. 우리는 수업이 끝난 후에도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와 함께 길을 걸으며 대화하던 중이었습니다. 지훈아,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낼래? 어차피 방이 하나 비어 있어. 민수의 제안은 저에게 큰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숙사 생활은 답답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민수의 집으로 옮기면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친구의 가족과 함께 지낸다는 점에서 약간의 부담도 느껴졌습니다.
민수의 집에 방문해 그의 어머니 김서연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그녀는 4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세련되고 품위 있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는 타지에서의 외로움을 달래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지훈아, 여기 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우리 집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 그녀는 항상 이렇게 말하며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민수의 집은 2층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1층에는 방 2개와 넓은 거실이 있었고 2층에는 방 2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2층에 살고 있었기에 저는 자연스럽게 2층의 빈 방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민수의 어머니를 처음에는 단순히 친절한 어른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에게 묘한 끌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성숙한 매력과 따뜻한 배려심은 제게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를 의식하게 되었고 그녀와의 작은 대화 하나하나에 마음이 설레곤 했습니다. 민수는 공부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김서연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곤 했습니다. 지훈아, 민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얘가 요즘 성적이 안 좋아서. 김서연의 부탁에 저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공부보다는 게임이나 친구들과 노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아 문제를 하나하나 가르쳤지만 집중력이 부족한 그를 다루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대학은 입학하기 쉬운 편이지만 졸업하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대학 역시 예외는 아니었어요. 입학 자체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만 실제로 졸업장을 받기까지는 엄격한 규정과 높은 학업 성취도가 요구되었죠. 사실 민수가 어떻게 대학에 입학했는지에 대해 한 번쯤 의문이 들었지만 저는 그 문제에 대해 직접 묻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서연은 민수의 학업 문제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부엌 문을 닫자마자 거실에서는 민수가 TV로 스포츠 경기를 보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민수 성적 걱정되네. 좀 도와줄 수 없냐? 애가 공부보단 게임이나 스포츠에만 빠져 있어.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후 저는 민수의 공부를 도와주기 시작했지만 그의 성적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5번이나 설명했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민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 혹시 여자친구 없지? 저는 어이없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민수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봐, 맞잖아. 넌 분명 여자친구 없어. 저는 짜증이 나서 민수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너는 있냐? 민수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고등학교 때 이미 있었다고.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가르칠 마음이 나지 않아 민수를 쳐다보다가 스스로 복습하라는 말만 남기고 잠시 화장실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서는 순간 문득 한국에 있을 때 여자들이 저를 대시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할머니의 유언을 되새기며 공부에 온전히 몰두하겠다고 마음먹었기에 연애의 유혹은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수의 갑작스런 질문은 저에게 잊고 있던 감정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특히 김서연의 얼굴이 제 머릿속에 먼저 떠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마다 그윽하고 따스한 미소와 정성스런 집밥을 차려주셨던 그녀. 만약 그분이 제 여자친구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이 스치면서 어쩌면 나는 이미 무언가 깨달아 버린 건 아닐까 하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며 저는 다시 공부에 집중하려고 애썼습니다. 책을 펼치고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집중력이 산만해지며 머릿속은 계속해서 그녀의 웃는 얼굴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민수는 거실에서 TV에 몰두해 스포츠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생활은 그렇게 계속 흘러갔습니다. 민수의 학업 문제는 제가 아무리 신경을 쓰더라도 친구인 만큼 깊이 관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는 여전히 그의 방식대로 게임과 스포츠에 몰두하며 공부는 그저 뒤따라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업이 끝난 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또다시 그 따뜻한 집밥의 향수에 잠기곤 했습니다. 김서연은 바쁘게 가게 일을 보면서도 늘 저와 민수에게 맛있는 한국 요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집밥이 너무 그리웠어요. 할머니께서도 참 따뜻한 분이셨지만 요리 솜씨는 솔직히 부족했거든요. 김서연의 요리를 먹어보면서야 집밥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고 그때부터 그녀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깊어지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감정은
분명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어느 날 평소처럼 수업을 마치고 친구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수는 1층 소파에 앉아 휴대폰에 열중해 있었고 저는 2층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소리인 듯 했지만 보통 김서연은 1층 화장실을 사용하시기에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저는 문을 살며시 두드렸습니다. 저기 혹시 괜찮으신가요? 화장실 안쪽에서 잠시 후 김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나야. 1층 샤워기가 고장나서 수리하기 전에 부득이하게 2층에서 씻고 있었어. 말을 마치자 잠시 후 문이 열리며 김서연이 나타났습니다. 긴 샤워타월을 몸에 두르고 손에는 뭔가 구겨진 천 조각 같은 걸 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평소에 볼 수 없던 다소 당황스러움이 섞인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깔끔하고 섬세한 모습이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목이 드러난 어깨 라인이 한순간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순간 김서연은 얼굴에 살짝 놀란 표정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오늘 일찍 수업 마치고 들어왔구나. 잠깐만 기다려. 바로 저녁 준비할게. 말을 끝으로 그녀는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녀 역시 이 상황이 당혹스러웠던 모양이었지만 곧 평소처럼 웃으면서 행동하려 애쓰는 모습이 역설적으로 제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어느 날 집에서의 평범한 저녁 시간은 뜻밖의 사건으로 인해 급변했습니다. 김서연이 내려간 후 저는 그녀의 아름다운 뒷모습이 머릿속에 깊게 각인된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은 후 화장실에 들러 소변을 보러 향했지요. 그때 보리를 보던 중 샤워 부스 구석에 한 검은 천조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김서연이 벗어놓은 스타킹이었습니다. 순간 나는 주저하며 문이 잠겨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이라 판단한 저는 재빨리 손으로 스타킹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낀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스타킹을 바닥에 던지고 급히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김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에 얼어붙었고 그녀의 눈빛은 순간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먼저 스타킹이 원래 있던 자리와 다른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집어들고 한번 바라보다가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제 심장은 쿵쾅거리며 미친 듯이 뛰었고 몸이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제가 스타킹을 던진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스치려 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그녀와 눈을 마주칠 용기도 무언의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지나칠 때도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고 다시 마주칠 두려움에 온통 머릿속에 잡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변태처럼 보일까?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까? 그리고 만약 민수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모든 상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친구 민수가 문을 두드리며 밥 먹자라고 말할 때에야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김서연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있었기에 저는 1층으로 내려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민수의 재촉에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려 1층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탁에 앉으면서 저는 고개를 숙이고 김서연과 눈이 마주칠까 두려워 발을 떨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민수는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김서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간만에 여기서 구하기 힘든 식재료 구했으니 너희들 많이 먹어. 음식은 여전히 맛있었고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식재료들 덕분에 예전 같으면 정신없이 먹어치웠겠지만 그날은 마음이 너무 복잡해져서 제대로 음미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밥을 먹고 곧바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책을 손에 쥐고 공부를 하려고 했지만 온통 그녀에 대한 생각으로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친구 엄마의 태도를 보아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가 약간의 안도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때의 혼란스러움이 조금씩 가실 무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서연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안절부절하며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들어와도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지훈아, 벌써 자려는 거니? 어머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장난스런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별일은 아니야. 그냥 내가 널 위해 특별한 걸 가져왔어. 말을 마치려는 듯 잠시 멈추더니 손에 들고 있던 검은 스타킹을 저에게 건네며 다시 본론을 꺼냈습니다. 지훈아, 이런 거 너무 집착하면 건강에 좋지 않아. 내가 너한테 해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 젊은 친구들은 에너지 넘치는 건 좋지만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저는 그녀가 건넨 물건을 받아들고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그녀의 눈빛과 목소리가 제 안에 깊이 파고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곧다시 웃음을 터뜨려 분위기를 누그러뜨렸고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진지한 얘기를 좀 해보자. 민수 공부 잘하고 있는지 솔직히 얘기해줘. 민수는 내 앞에서 진실을 잘 말하지 않으니까 너 얘기를 듣고 싶어. 속으로 이런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라면 굳이 저를 이렇게 당황하게 만들 필요는 없었는데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민수 공부는 많이 부족해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훈아, 부탁 좀 할게. 민수가 졸업이라도 할 수 있게 도와줘. 꼭 졸업장을 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도와주면 내가 너한테 정말 많은 걸 해줄게. 약속해 줄 수 있니? 그 말씀에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약속하시는 거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그리고 민수에게 게임만 그만하라고도 꼭 얘기해줘. 요즘 너무 게임에 빠져 있어서 말이야. 제 눈썹이 살짝 치켜 올려질 정도로 당황스러웠지만 김서연은 휴대폰을 꺼내며 집에 설치한 작은 CCTV 영상도 보여주셨습니다. 집에 CCTV를 설치했어. 민수가 뭘 하는지 지켜보려고. 저는 믿기 어려운 마음에 당황스러운 질문을 던졌지만 어머님은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내 방에는 없어. 내 사생활은 침범하지 않을 테니 안심해. 그제야 저는 다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의 기대하는 눈빛에 제가 멍하니 바라본 덕에 그녀는 약간 당황한 듯 인사를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건넨 검은 스타킹을 손에 쥐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가까이서 코에 대어 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세탁된 느낌이 확연히 전해졌고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검은 스타킹을 제 베개 밑에 조심스레 숨겨두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민수의 공부를 돕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그만하고 공부하자. 1년 후 졸업인데 이대로만 가면 통과하기 힘들 거야. 민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훈아, 왜 갑자기 그렇게 공부하라고 해? 우리 어머님이 너한테 돈이라도 더 줬어? 그의 질문에 저는 살짝 웃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너희 어머니가 왜 굳이 한국을 떠나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겠니? 너 복 받았는 줄 알아. 나는 그런 어머니가 있다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아니? 지금 이런 행동으로는 너희 어머니에게 보답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민수는 처음에는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제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이번에는 내 말을 따를게. 민수가 진심으로 공부에 몰두하자 놀랍게도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방학 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 그의 성적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졸업을 반년 앞둔 어느 날 김서연은 요즘 민수의 성적이 놀랍도록 올랐다는 기쁜 소식에 마음이 환해진 듯 갑자기 매장을 일찍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마치 축하 잔치라도 열듯 풍성한 만찬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는 서로의 얼굴에 웃음이 번지고 그녀는 갑자기 와인 2병을 꺼내들며 기분 좋은 날이라며 모두에게 한 잔씩 권했습니다. 와인잔을 오가며 대화가 무르익자 그녀는 기분 좋은 웃음과 함께 오늘의 즐거움을 마음껏 나누자는 듯 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와인 2병과 함께 준비된 음식들을 모두 다 먹어치웠고 민수와 저는 이미 술 기운에 취해 있었습니다. 특히 민수는 스스로 한 병을 다 마신 상태라 곧바로 소파에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 것 같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에 김서연과 저는 민수를 부추기듯 그를 조심스레 2층에 있는 그의 방으로 옮겼습니다. 민수를 무거운 몸집으로 옮기느라 서로 땀을 흘리며 고생했지만 그런 몸의 옮기마저도 그날의 분위기를 더욱 묘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던 중 저는 우연히 그녀의 얼굴에 드러나는 술기운 속 부드러운 미소와
볼살이 살짝 붉게 물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소 단호하고 차분하셨던 민수 어머님의 모습이 그날에는 어찌나 아름답게 보이던지 저는 마음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눈빛이 마주치자 말없이도 통하는 감정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술기운에 취한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민수 어머님께서 너무 더워서 샤워를 해야겠다 하며 욕실로 향하셨습니다. 순간 저는 어쩐지 그녀를 따라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민수는 이미 잠들었어요. 우리를 방해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때 그녀가 가볍게 웃으며 대묻자 저는 한층 농담이 섞인 진담을 이어갔습니다. 잊으셨어요? 민수 성적을 올려주면 어머님이 보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민수가 졸업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약속을 지켜주셔야죠. 민수 어머님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 말에 웃음을 터뜨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는 농담이었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았어야지. 그러나 술기운에 취해 있던 저는 장난을 넘어 그날의 분위기와 마음속 깊은 감정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아니요. 그날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저도 어머님을 정말 사랑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놀란 표정이 잠시 김서연의 얼굴에 스치더니 저는 그 용기를 잃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제 마음은 온갖 감정으로 벅차올랐고 결국 저는 민수 어머님을 품에 안았습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는 듯한 기색이 보였지만 곧 어머님은 제 어깨에 조용히 기대며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저는 조심스레 민수 어머님의 입술을 향해 다가갔고 결국 우리 사이에는 한순간에 진심 어린 키스가 오갔습니다. 그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민수 어머님을 품에 안은 채 그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술과 감정이 어우러진 복잡한 밤이 지나고 나서도 그 순간의 기억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녀에게 더 깊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고 저는 매일 그녀를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로 저를 대했고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다음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그녀가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오늘도 힘내고 좋은 하루 보내. 그 말에 저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행동과 말투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마치 어젯밤의 모든 일이 제 환상이었나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태도는 더 애매하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예전처럼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감정의 경계가 존재하는 듯 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가 저를 밀어내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녀가 보여주는 미소와 친절은 제 마음을 더욱 헷갈리게 했습니다. 하루는 민수가 없는 틈을 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에 있었던 일,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건가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며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지훈아, 넌 참 좋은 아이야. 난 너희 둘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야. 어른으로서 민수를 위해서도 그래야 하고 너도 그래야 해. 그 말은 마치 저와 그녀 사이에 존재하던 어떤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려는 듯한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꿈인지 현실인지조차 모호하게 느껴졌고 그저 저 혼자만의 환상 속에서 헤매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매일 밤 베개 밑에 숨겨둔 스타킹을 바라보며 제 감정과 그녀의 태도 사이에서 갈등하는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쇼핑을 나간 것을 보고 저는 그녀와 단둘이 있을 기회를 잡았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그녀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리자 문이 살짝 열리며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한숨을 쉬며 다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문 밖에서 간절히 외쳤습니다. 제가 매일 당신을 생각하며 어떻게 지내왔는지 아세요? 제 마음을 제발 이해해 주세요. 문 안쪽에서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아, 그만해.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이야. 더 이상 널 볼 이유도 함께할 이유도 없어. 우리는 아무 관계도 아니야. 그 말에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처음엔 당신의 아름다움에 끌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만 저는 공부할 동기가 생기고 삶의 의미를 느껴요. 한동안 조용하던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나는 너보다 20살이나 많아. 넌 아직 학교도 졸업하지 않았잖아. 난 너를 어른으로 보지 않아.
이건 절대 가능하지 않아. 그녀의 단호한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20살 차이가 나는 부부들도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만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왜 안 되는 건가요? 제 말에도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그만해. 이런 식으로 나를 설득하려 하지 마. 우린 그럴 수 없는 사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뒤에 감춰진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할 힘도 없었고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태어나 이렇게 한 사람을 깊이 좋아해 본 적은 없었는데 그녀의 단호한 거절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녀를 향한 마음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운명 같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나이와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고 그녀의 마음을 돌리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 밤은 길고도 고통스러웠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녀를 향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녀에게 진심을 다시 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저는 마음을 다잡고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그녀가 생각나서 그녀의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매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본 순간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녀는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조차 그녀만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그녀 뒤에서 조용히 안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매일 같은 집에서 살지만 아무 감정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러면 안 돼. 여긴 가게야. 그녀는 제 품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썼지만 저는 그녀를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가게면 어때요? 우리 둘만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저와 사귀어 주신다면 바로 놓아드릴게요. 저의 말에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 우리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 설령 내가 동의하더라도 내 부모님이 반대하실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고아예요. 가족이 없어요. 지금 제발 제 진심을 받아주세요. 그녀의 저항은 점점 약해졌고 결국 그녀는 제 품에 안긴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줘. 생각해 볼게.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녀를 놓아주었습니다. 비는 점점 크게 왔고 저는 이 상황에서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내 라면 한 그릇을 끓여 같이 먹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라면을 먹으면서 점점 더 깊어지는 빗소리에 집에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러다 못 돌아가는 거 아닐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매장에 작은 방이 있어.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거기서 자도 괜찮을 것 같아.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작은 방으로 향하려는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아직 일 끝나지 않았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가게에서 머물러야 할 것 같아. 문 잘 잠그고 자렴. 엄마, 걱정 마세요. 저도 다 컸잖아요. 그럼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그녀는 저를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아, 너는 몰랐겠지만 나도 요즘 내가 많이 보고 싶었어. 그런데도 만나기가 두려웠어. 나이가 들어가는 내가 너를 실망시키면 어쩌나 싶어서. 그녀의 솔직한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책임감 있는 남자입니다. 당신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평생 당신만을 사랑할 겁니다.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나는 남편과 이혼한 이후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너를 만난 이후로 내 삶에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 것 같아. 제가 당신을 반드시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결혼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정말로? 고마워, 지훈아. 그녀는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채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저를 깨웠습니다. 지훈아, 일어나. 학교 갈 시간이다. 저는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벌써 준비를 마치고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오늘이 주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학교는 쉬는 날이었죠. 오늘 수업이 없는 걸 깜빡했네요. 오늘 하루는 저랑 같이 나가서 쇼핑하면서 좀 쉬어봐요. 오랜만에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잖아요. 아, 오늘이 주말이었네요. 우리 가게도 쉬는 날이네요. 그녀의 손을 잡고 거리로 나왔을 때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기분이었습니다. 반면 김서연은 조금 불안해하며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거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그녀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죠. 우리는 함께 옷가게에 들어가 그녀의 옷을 골랐습니다. 서연 씨는 흰 셔츠, 청바지, 그리고 검정 하이힐 한 켤레를 골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옷을 사보네요.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결제하려는 순간 저는 얼른 그녀를 막았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인데 어떻게 당신 돈을 쓰게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넌 아직 학생이잖아. 무슨 돈으로 이런 걸 사?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매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어요.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옷가게를 나와 함께 걸어가던 중 그녀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아 멈추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묻자 그녀는 손가락으로 어느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거 내 아들 민수 아니야? 그녀가 가리킨 방향을 보니 정말 민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 옆에는 어떤 여자아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민수, 이 녀석, 여자친구도 생겼나 보네요. 제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그녀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해요. 들리겠어요. 우리 얼른 돌아가요. 민수가 우리를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급히 가게로 돌아왔고 그녀는 방금 산 옷을 입어보았습니다. 흰 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검정 하이힐을 신은 그녀는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아 올려 그녀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있던 그 순간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녀로부터 떨어졌고 그녀 역시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민수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설명할게. 제가 다급히 말을 꺼내자 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설명은 무슨? 내가 내 새아빠라도 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왔던 거구나. 이게 다 내 계획이었구나. 저는 그의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민수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다시는 너를 보고 싶지 않아.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 어머님을 이해해줘. 이 모든 시간 동안 널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다시는 널 보고 싶지 않아. 민수는 분노와 혐오를 담아 말했습니다. 너희 둘의 일이 정말 역겹게 느껴져. 그때 민수 어머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다 엄마가 잘못했어. 그리고 그녀는 제 어깨를 가볍게 치며 조용히 떠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떠나기 전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짐을 정리하고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녀에게 민수가 여전히 화가 나 있는지 물으며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 한밤중에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나 이제 너의 여자친구가 될 수 없어. 앞으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자. 나를 찾지 말고 나도 너를 만나지 않을 거야. 그 메시지를 읽고 저는 모든 것이 민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고 그래서 저와의 관계를 포기한 것입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녀는 이미 저를 차단하고 삭제했습니다. 저는 그녀 없이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민수를 여러 번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지만 민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집에 나타나지 마. 우리 엄마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몇 달 후면 졸업이야. 그동안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어. 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방해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졸업을 무사히 마쳤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그녀에 대한 미련과 후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앞두고 그녀는 갑작스럽게 이사를 갔고 민수 역시 졸업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찾아 헤맸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 취직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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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